우리 미분과 차분을 공부했죠. 이제 이 시간에는 합의 미분과 곱의 미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그 말은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의 합, 두 함수의 곱의 미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차분과 미분을 잠깐 더 복습하면 미분이 별게 아니라고 그랬죠. 차분 중에 하나인데 차분이란 뭐였습니까? y의 차분이라고 하면 이거는 나중에 y를 처음의 y로 뺀 것이었습니다. 차이입니다. 그런데 미분은 뭐냐면 차분은 델타 y라고 썼으면 미분은 그냥 dy라고 쓰는 것인데 똑같은 y 프라임 빼기 y. 다시 말하면 나중에 y에서 처음에 y를 빼는 것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경우다. 그냥 차분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얼마든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미분은 굉장히 작은데 얼마나 작아야 되느냐. 그것이 뭐 소수점이야 5자리보다 더 작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제곱하면 0이라고 넣을 수 있다. 제곱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미분이라고 했죠. 그리고 도함수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y는 fx라는 함수가 있다면 도함수는 무엇과 같았냐면 독립변수의 미분 분의 종속변수의 미분 dx분의 dy와 같았죠. dy는 뭐냐면 함수값으로 나중에 함수값은 x 플러스 dx일 때의 함수값에서 처음의 함수값 fx를 뺀 것을 dx로 나눈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dy를 뭐라고 쓸 수도 있냐면 dx분의 dy가 f'x니까 그게 도함수니까 양변에 dx를 곱하면 dy는 f'x dx 또는 dx분의 dy 이렇게 dx로 나눠주고 다시 곱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것을 벡터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 벡터 함수로 다시 말하면 함수가 벡터인 경우로 확장한다면 네, 벡터의 차분입니다. 그러면 델타 기호 다음에 벡터가 오면 됩니다. A라고 하는 벡터입니다.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차분이란 나중에 벡터 A에서 처음에 벡터 A를 뺀 것과 같겠습니다. 미분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작아요? 제곱인데 벡터의 경우에는 곱하는 것이 두 가지였죠. 그래서 이렇게 스칼라 곱을 하더라도 두 벡터를 두 미분을 스칼라 곱을 하더라도 0으로 넣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벡터 곱을 하더라도 역시 0으로 넣을 수 있는 경우가 미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벡터에 대해서도 벡터 함수에 대해서도 도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벡터 함수를 A라고 하는 벡터가 fx, f라고 하는 벡터 함수, x의 함수라고 한다면 그것의 도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dx분의 da인데 da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x 플러스 dx일 때 그때의 함수에서 x일 때의 벡터 함수를 뺀 것을 dx로 다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똑같이 da는 여기다 dx로 나누고 곱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알았으니까 우리 두 스칼라 함수의 합의 미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y의 미분은 dy는 y'-y고 이제 y가 둘로 이루어졌다. y1 더하기 y2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y1의 미분은 y1' 빼기 y1, y2의 미분은 y2 빼기 y2인데 y가 이렇게 y1 더하기 y라고 한다면 y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y의 미분은 y'-y죠. 그런데 저기다가 저 y에다가 y1 더하기 y2를 집어넣으면 y1 프라임 더하기 y2 프라임 빼기 y니까 y1 더하기 y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조합을 달리해서 이렇게 자, 요 y 프라임, y1 프라임 빼기 y1을 먼저 쓰고 y2 프라임 빼기 y2를 나중에 쓴다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것이 바로 앞에 것의 dy1이고 뒤에 것의 dy2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합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y가 y1과 y2의 합이라면 그 합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조금 복잡한 것도 당연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 확실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것의 결과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스칼라 함수의 곱의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 미분은 아까와 같이 y 프라임 마이너스 y, y1의 미분도 아까와 같이 y1 프라임 마이너스 y1이라고 한다면 y1 프라임이란 뭐겠습니까? y1에다가 dy1을 더한 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두 번째 거 y2는 y2 프라임이 y2 더하기 dy2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y가 y1과 y2의 합이 아니라 곱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y가 y1과 y2의 곱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dy는 y 프라임 빼기 y니까 y1 프라임 곱하기 y2 프라임 빼기 y1 y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대입하겠습니다. y1 프라임을 저기다 대입하고 y2 프라임을 여기다 대입했습니다. 그리고 y1, y2를 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맨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것을 이제 전개하면 4개의 항이 되는데 첫 번째 항은 이것과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리고 뭐만 남습니까? dy1, y2하고 그다음에 y1, dy2가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에 dy1과 dy2를 곱한 거. 이것은 미분을 2번 곱한 것이죠. 이건 우리가 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dy1, y2 더하기 y1, dy2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결과를 났어요. 덧셈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곱셈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함수가 저렇게 곱한 걸로 되어 있으면 첫 번째 것을 미분하고 두 번째 걸 그냥 놔두고 더하기 그다음에 첫 번째 건 그냥 놔두고 두 번째 것의 미분을 곱한 거 이렇게 더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을 벡터 함수의 경우로 확정하겠습니다. 스칼라 함수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A의 미분은 이렇게 되고 A1의 미분은 이렇게 되고 A2의 미분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A를 어떻게 해요? A가 A1과 A2의 합이라고 한다면 그 합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스칼라를 할 때에다가 위에다가 벡터 기호한 것만 더해주면 됩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DA는 A 프라임 빼기 A인데 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A1 프라임 더하기 A2 프라임 빼기 A1 프라임 더하기 A2를 이제 빼줬는데 이것을 순서만 좀 바꿔줬어요.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것은 DA1이 되죠. DA1. 두 번째 것은 DA2가 돼서 결과적으로 스칼라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더하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A가 A1과 A2를 합한 것이라면 그것의 미분은 각각의 미분을 합한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너무 어렵지 않죠. 우리 직관적으로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곱하기인데 스칼라와 벡터를 곱한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칼라 함수의 경우 dy는 y' 빼기 y다. 그 다음에 여기 벡터 함수도 있습니다. 벡터 함수의 미분은 a' 빼기 a라고 하면 두 개를 곱한다. 여기에 자 두 개 곱하면 y하고 a를 곱하면 y는 스칼라고 a는 벡터면 곱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됩니까? 그 결과는 벡터가 되죠. 그래서 이 벡터의 미분을 구한다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그것이 정의에 의해서 라지 a, 벡터 a의 나중 거 빼기 처음 거 이렇게 하는데 나중 거는 이거니까 여기다 나중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 더하기 dy 더하기 a 더하기 da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맨 첫 번째 ya는 여기서 빼줬으니까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남는 게 뭐냐면 dya, 그 다음에 yda 이렇게 남죠. 그리고 마지막에 dy, da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미분과 미분의 곱이니까 0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 알 수 있는 것처럼 da가 ya 이렇게 곱하기라면 앞에 거 미분해주고 뒤에 건 그대로 놔두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해 준 것을 더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 알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을 이번에는 벡터의 곱을 할 텐데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은 두 가지죠. 그래서 먼저 두 벡터의 스칼라 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벡터가 있는데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다면 자 A의 미분은 이렇게 되고 B의 미분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스칼라 시켰습니다. 그래서 Y는 A.B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하고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dy는 y 프라임 빼기 y인데 이제 a 프라임 닷 b 프라임 빼기 a 닷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대입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역시 어떻게 됩니까? a 닷 b는 이것과 없어지고 그 다음에 a의 미분과 b의 미분 곱한 것도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y가 a 닷 b라고 한다면 dy는 어떻게 돼요? 앞에 걸 미분해주고 뒤에 걸 가만 놔두고 그 다음에 앞에 건 그만 놔두고 뒤에 걸 미분해 주는 것을 더하면 그러면 곱한 것의 미분이 되는 것이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두 벡터의 벡터 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벡터 곱한 것이라면 이것도 어때요? 아까 스칼라 곱한 점 대신에 그냥 가위표만 해주면 되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했더니 결과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앞에 건 미분해주고 곱하기 크로스 b 그대로 놔두고 a 크로스 뒤에 건 미분해 주는 것을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네, 정리할 것 같으면 네, 합의 미분은 어떻습니까? y는 y1 더하기 y2라고 한다면 각각을 미분했죠. 이걸 한꺼번에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y1 더하기 y2의 미분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더하기 하면 되겠습니다. 벡터의 경우도 똑같이 네, 이렇게 됐죠.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어요. 두 개 벡터의 합을 미분하면 각각의 미분을 더해준 것과 같은데 곱의 미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의 미분은 y1과 y2라면 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써주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되죠. 이런 곱의 미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칼라하고 벡터를 곱한 것도 마찬가지로 되겠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스칼라 곱과 벡터 곱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곱의 미분인데 스칼라 곱의 경우에 그대로 미분해 준 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스칼라 곱은 앞에 거 미분하고 또 뒤에 거 미분하고 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벡터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 곱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미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함수의 합이나 차 또는 곱하기 이런 것들의 미분을 구하는 것을 우리 이제 잘 할 수 있게 됐죠.